봅시다. 주제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중력이라고 되어있죠. 그치? 후닥후닥 여러 번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전에 올려줬던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중력 보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있지. 그치? 상호작용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만유인력이라고 한다. 적으세요. 만유인력. 그래서 물체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유인력과 뭐는 같아진다? 중력은 같아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량의 특징이 있는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뭐할수록 가까울수록.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뭐하는 거고 비례하는 거고 거리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서로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작용한다? 작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다음, A가 B를 당기는 중력과 B가 A를 당기는 중력을 뭐라고 얘기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힘의 평형과 작용과 반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힘의 평형은 한 점에서 이루어지는 값을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얘기 돼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물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럼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이렇게 뭐가 있어? 힘이 있지. 그 힘을 뭐라고 해? 중력이라고 하겠지. 그런데 그 물체를 뭐하는 떠받치는 힘 자체가 작용하지. 그치? 걔가 바로 뭐가 돼? 물체를 떠받치는 힘,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자, 되게 쉽게 생각하자. 이 물체의 누구? 부피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한 점에서 잡아당기고 위로 제끼는 거지. 그럼 두 힘의 크기는 서로 뭐죠? 같아지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라는 건 힘의 평형이라는 건 결국 어디? 한 점에서 방향은 서로 뭐가 되는 거고. 그렇지. 다시. 방향 자체가 서로 뭐가 된다? 당연히 반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힘의 크기 자체는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했어? 그리고 같은 어디에 존재한다? 작용점에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어? 근데 누구는 작용과 반작용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작용과 반작용은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아. 자, 야가 아무리 봐도 얘는 뭐야? 로켓이지. 아니 로켓이잖아. 아니 그냥 로켓이라고 쳐. 알았어? 그럼 로켓은 일직선상으로 가냐고 이게. 같은 작용선상 안에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구가 있는데 로켓은 결국 어디로 가? 돌지. 그치? 그럼 얘가 수직이냐? 말같이 나오는 게 어디 수직이야? 그치? 그럼 얘는 현재 출발할 때 수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 꺾여나가지. 고로 일직선상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걸 뭐라고? 힘의 평형. 다시 한 점에 있는 애를 뭐라고?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한다고. 됐나? 그런데 작용과 반작용은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자, 이렇게 나오지. 작용과 다른 애가 있는데 반작용이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이 작용과 반작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A가 누구에게 B에게라는 뭐가 있어? 작용이 있다고. 선생님이 민기에게 싸다고 100만대. 이해했지? 그러면 내가 주어고 자는 목적어가 되지. 근데 누구하고 누구를 바꾸라고? 주목을 바꾸라고. 그럼 누가? 민기가 선생님에게 싸다고를 무슨 양아치니고 선생님들이 됐지? 이해했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가 작용이면 하나가 뭐가 돼? 반작용이 되는 거야. 즉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이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당연히 연직 방향이지. 이 연직 방향이 바로 뭘 얘기해? 저거 해줘.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 다시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뭐라고? 연직 방향이다. 그리고 걔가 지구 중심 방향이 된다. 두 번째, 자, 천체의 질량과 크기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뭐해? 다르다. 자, 이 문장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두 물체가 존재하는데 야가 A고 야가 뭐야? B가 가정하자. 그럼 얘 1kg이고 얘 몇 kg이야? 예를 들어 10kg이라고 치자? 그러면 니는 이거 정답 알지? 내가 뭐 물어봤다? 어떻게 떨어지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네 어떻게 떨어져? 동시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왜 동시에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했단 말이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누구를 비교했어? A하고 뭐를? B를 각각 비교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A하고 B에게 작용하는 힘의 범위를 F는 뭐라고 얘기했나? MA라고 얘기했죠. A 현재 몇 킬로그램이야? 감사합니다. 1kg. B는 몇 킬로그램이야? 10kg이잖아. 그치? 그런데 중력과 속도가 몇이야? 9.8m/s 제곱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네들의 중력과 속도가 같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 시작? 동시에 떨어진다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야. 질량이 뭐 했어요? 커졌어요. 됐지? 질량이 커졌잖아. 질량이 커졌을 때 이 친구에게 작용하는 힘과 이 친구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단 말이지. 다시 여기 보세요. 야 누구야? 질량이지. 맞아? 그러면 자 1kg에서 몇 kg이 되냐? 10kg이 되네. 질량이 뭐였어요? 커졌죠. 그때 작용하는 무엇을 물어봤다고? 힘을 물어봤다고. 그럼 얘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곱하면 되잖아. 곱해 몇 나와? 그렇죠. 얘는 9.8 뉴턴이 나오는 거고 얘는 98 뉴턴이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즉 1kg짜리에 작용하는 힘은 몇이고 시작 9.8 뉴턴이 되는 거고. 그럼 몇 킬로그램? 10kg짜리에 작용하는 힘은 몇인가? 98 뉴턴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즉 뭐가 증가할수록 시작 질량이 증가할수록. 한국말을 배우는 게 포인트네. 누가 증가할수록 질량이 증가할수록 작용하는 무엇은 힘은 뭐했다?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았어? 예시를 든 건데 좀 복잡해? 아이씨 그래?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읊어. F는 누군데? MA인데 A 꺼져. 그럼 F하고 누구는? M은 뭐해? B라잖아. 끝? 아 알았어? 질량이 뭐지만 커지면 힘은 뭐한다? 증가. 아니 당연한 거잖아.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건 뭐라고? A 누구? 중력 가속도는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라는 걸 항상 물어본다 라는 걸 기억하시겠죠. 됐나? 다시 해. 질량 증가하면 뭐 증가하는 거야? 힘이 증가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 말 이해했어? 작용한 힘이 증가하는 거야. 자 빼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빼먹지 말아야 될 건 여기를 쭉 보고 뭐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야 꼭 기억해야 돼. 누구는? 뉴턴에 불법 시작 킬로그램에다가 누구? 미터 퍼 세컨 제곱을 곱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을 곱한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4페이지에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물체 운동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보통 이 단원의 메인 포인트가 된다 그랬잖아. 이 물체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존재한다. 근데 얘 떨어지고 얘 이렇게 떨어지지. 그치? 그러면 지금 A하고 B가 뭐가 다르냐라는 걸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다시 뭐가 다르냐를 물어보기 이전에 떨어지고 있는 A하고 B는 뭐가 같냐고 물어봤어. 얘는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엇을 갖고 있다? 힘을 갖고 있죠. 즉 중력을 받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어디? 수직으로는 무슨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인데 엄밀히 통과에서는 뭘 배운다고 이야기했나? 두 가지 배운다고 했지. 하나가 1번 자유낙하라는 걸 배우는 거고 맞아요? 또 하나가 뭐야? 주여 아버지 날 살리소서. 아버지 뭐래? 연직운동이라고. 연직운동 이놈아 연직운동. 알았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어디 중심? 대답해봐. 중심이 어디 중심? 지구 중심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됐어?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이야기했단 말이지. 야는 맨 처음에 속력 V 제로가 몇이었고 0m/s였고 그치? 1초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9.8 m/s가 되고 2초 건너뛰고 3초가 됐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이거? 몇이라고? 29.4 m/s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B의 경우에도 A'이 됐을 때 3초면 29.4가 나오고 있거든 하면 B'이 되면 B'의 성격도 몇이 되는 거야? 29.4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이거이 가추 이거이 캔드 아이거이 이거이 각지가 됐죠? 됐지? 자 다시 하지. 자 옆으로 가는 건 뭐야? 수평 운동인데 이 수평 운동은 뭐야? 등소 뭐라고? 직선 운동이라고. 됐나? 그러면 자 질문 갑니다.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3m/s면 여기도 2m/s야 돼. 그렇지 3m/s야 될 거 아니야. 속력이 뭐다? 일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나? 그럼 이때 우리 학교는 뭐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준비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하는 거 첫 번째 V는 뭐라고? V0 맞죠? S는 뭐라고 했어? V0 누구? T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얘 등가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 V는 누가 되는 거야? GT 땡큐 맞지? 두 번째 S는 뭐가 된다? 우리가 뭐라 했지? 이걸 두고 GT 제곱이 된다라고 했어. 이해하세요? 됐나? 2분의 GT 제곱이 돼요. 그럼 2분의 GT 제곱을 너는 그냥 둘 거냐고?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요. 누구는 T를 누구? 루트 뭐분의 G분의 2S로 외우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됐어요? 그러면 시간 알면 그 친구 떨어진 뭐 알 수 있어? 길이 알 수 있는 거죠.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죠. 됐나? 맞아?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이야기했었어?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의 누구를 알면 거리를 알아. 여기에 누구를 알면 속력을 알아. 그치? 그러면 수평으로의 누구는 이동 거리는 S는 무엇이기 때문에? VT이기 때문에 얘가 5고 얘가 4라 가정하면 얘가 몇이야? 5가 되고 얘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니까 누가 할 수 있어? 시간 할 수 있지.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래로 떨어지는 누구 뭐라고? 이동거리 뭐하지? 그럼 이 S는 뭐가 돼? 시작? 2분의 1 누구? GT 제곱이니까 G 알 거 아니야. 둘 중 하나지, 둘 중 하나. 왜 갑자기 둘 중 하나? 원론적으로는 9.8m/s 제곱이긴 하지만 수능 때문에 몇을 넣어준다고? 10m/s 제곱으로 나올 거 아니야. 둘 중 하나겠지. 그리고 누구 집어넣으면 돼. 그 시간 집어넣으면 이때 누구 나온다고? 거리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하단의 거리를 통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누구를 구할 수 있다? 거리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이거지. A는 힘이 작용한다, 작용한다? 작용한다. 중력 방향. 그렇지? B는 힘이 작용한다, 작용한다? 작용한다. 중력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수평 방향 속력이 뭐하는 애들? 일정한 운동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A는 가속도. 맞지? B는 수직만 뭐가 돼? 등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 넘어가시고요. 자, 6페이지 내용은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그치? 왜? 가속도는 흔히 이 수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을퍼 누구는 A는 뭐분의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고. 맞지? 는 누구? M분의 뭐였어? F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짜짝짜짝 하면은 M 누가 되는 거고 델타 V는 뭐가 돼? T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얘는 어디에서? M 어디에서? V분과 V 제곱은 뭐가 돼? FT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MV 엄마 MV 제곱은 뭐가 되는가? FT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가속도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뭐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세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아래쪽에 보세요. 낙하하는 물체의 중력 가속도.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에 의해 생긴 가속도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다시 어디? 물체에 작용하는 형광펜 발라봐. 지구 중력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인 무슨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이 있다, 없다? 와, 그러니까 문장으로 적어놓으면 막 짜증나지? 이게 무슨 말? 이 말이잖아. 물체의 질량이 뭐하다? 다르던가 말던가. 가속도는 뭐하다? 일정하다 라는 말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단어는 뭐라고 해야 내가 계속 이야기해.
문장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어렵다니까. 이걸 이해했어요? 자, 다음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에 10번 보면은 10번 문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자, 여기 이제 자가 있고, 맞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교탁이 존재한단 말이야. 됐나? 그리고 자 위에 동전이 있고 어디에 있어? 자 옆에 동전이 있지. 맞아? 그래서 자를 이렇게 저기라고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떨어져? 포물선 운동하죠. 그치? 얘는 가만히 있던 동전인데 갑자기 밑바닥이 없어졌으니까 자유낙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왜 실험하는지 알겠지? 포물선 운동과 누구? 자유낙하 확인하려고 실험하는 거죠. 알았어? 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뿅 포물선. 얘는 날아간다. 아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공의 수평 도달거리.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구를 도는 누구는 인공위성은 다시 지구를 도는 뭐는 인공위성은 결국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구를 기준으로 인공위성이 삥 돌고 있잖아. 그럼 원운동 하고 있는 거죠. 맞아?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거. 원운동 뭐야? 원운동? 원운동 원의 접선 방향으로 물체가 뭐 하는 거? 이동하는 거고. 원의 접선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다고. 즉 운동 방향이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반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얘 누구 들고 있는 거야? 지구 들고 있지.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된다. 됐나? 즉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죠. 다시 돌아가겠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가 된다고? 수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해했어? 됐나? 그래서 그 작용하는 힘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구심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구심력. 그래서 7페이지 아래쪽에 양값 1번 보세요. 공의 수평 도달거리. 수평으로 공의 속력이 무엇 하더라도 달라져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다시 수평 방향으로 공의 속력이 달라져도 연직 방향으로는 뭐라고? 자유낙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거야. 그치?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뭐 하다고? 상대적으로 같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됐나? 그래서 낙하한 시간 동안 수평으로 속력이 멀수록 클수록 수평 도달 거리는 뭐야죠? 커진다라고 돼 있지. 거기 밑줄 그어. 낙하한 시간 동안 수평 방향의 속력이 클수록 수평 도달 거리는 뭐야죠? 커진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양값 1번 두 번째 줄에 돼 있니? 거기 밑줄 그으시고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다? 이걸 설명할 거야. 어떻게? 이거 이야기하는 거네. B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B가 이렇게 떨어지면 얘 B'이라고 치자. 근데 B가 이번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얘는 뭐야? B2'이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B'하고 B2' 중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은 누가 더 커야 돼? B2. 당연히 더 커야지. 시간은 뭐하니까? 같지. 왜?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동시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했어? 시간은 같겠지. 그런데 요 동네 이동거리 어떻게 구했지? 구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거의 적어놨을 건데 이거다. S는 뭐라고? V0T라고 했잖아. 시간이 뭐한 상태에서 내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동거리가 커지려면 당연히 누가 커져야 돼? 속력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B'과 B2' 중에 정리 B'과 B2' 중에 누가 더 빨라야 돼? B2' 더 빨라야지 이동거리가 뭐야죠? 많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됐나? 오케이. 다음 장 넘어갑시다. 그래서 8페이지를 보면 지구 중심을 돌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의 공정 궤도가 적혀 있잖아. 그치? 달의 운동 방향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했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해서 교재는 몇 개로? 2개로 분류를 했다고. 됐나? 하나가 누가 있냐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뭐가 있다고? 지구 시스템. 즉 지구 시스템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1번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야? 중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그치? 맞아? 우리는 뭐라고? 중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이 중력에 의한 자 관계를 뭐라고?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치? 얘 하나만 띵랑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자연계에 다양한 무엇을 준대? 영향을 준다는 거지. 맞니? 하나가 뭐였어? 시작. 지구 시스템이라는 애가 뭐냐? 그치? 사례야, 사례. 사례 알아야지.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생명 시스템에 뭐를 준다고? 영향을 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됐나? 그럼 이제 자 봅니다. 첫 번째 1번 대기라고 돼 있어. 봐봐. 지구 중심으로, 그치?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구는 돌멩이니까 그 주위가 뭐가 돼? 대기가 되겠지. 그럼 자 앞서 이야기했던 누가 보면 수소와 헬륨은 뭐가? 수소와 헬륨은 뭐가? 원자 번호가 작지. 가벼운 애지. 그럼 반면에 수소하고 헬륨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누구? 염소나 뭐 질소도 있지. 그치? 원자 번호가 크니까 뭐야? 아래쪽으로 가겠지. 즉 이들은 뭐야? 무거운 애니까 어디가? 아래로 가는, 가벼운 애니까 어디가? 위로 올라가겠죠. 오케이? 즉 대기의 조성 자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가벼운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해했어? 그러므로 if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으면 높이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야? 기압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 기압, 예를 들어 몇 기압을, 1기압을 누가? 토르첼리라는 아저씨가 측정을 하셨는데 뭐라고 됐다? 76cm에 누가? 수온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지면 기준으로. 어디 기준으로? 지면 기준으로. 이해했어? 그러면 지면 말고 얘 만약에 산 위로 올라가면은 얘 수온주의 높이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이해했어요? 됐나?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76cm의 수온이 올라가 있는데 만약 38cm의 수온이 올라갔다면 38cm의 수온이 올라갔다면 얘 뭐야? 얘가 몇 기압이니까? 1기압이지. 이 반대기잖아. 그럼 몇 기압이에요? 0.5기압이 되겠죠. 됐어? 그 말은 눌러대는 공기의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 자, 그리고 대류현상. 대류현상 왜 일어나? 생각을 해봐. 봐봐. 하나가 차가운 공기, 하나가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라고 치자고. 됐어? 그럼 차가운 공기는 무게. 차가운 공기는 단위 부피당 질량 자체가 뭐야? 크지? 즉 무겁다는 거잖아. 즉 다시 더 이렇게 하자면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오케이. 밀도 이야기하는 거네. 그럼 이 온도가 크니까 밀도가 뭐야? 이제 커져야 돼. 미안해.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커야 되고,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뭐야? 돼? 작아져야겠죠. 즉 밀도 큰 이 올라가 아래로 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 이해했어? 됐어? 질량이 큰 애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즉 부피 일정할 때 누구? 질량 증가해야지 밀도 증가할 거 아니야. 됐나? 그럼 얘하고 똑같은 상황에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밀도에 의한 높이차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뜻한 물은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차가운 물은 어디로 가? 아래로 내려가. 따뜻한 공기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 어디로 가? 아래로 가. 이해했어? 다 누구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다. 세 번째, 이런 케이스 들 수 있죠. 지구가 있는데 하나가 태양이야, 하나가 누구야? 달이야. 그럼 태양과 달 자체가 서로 지구를 뭐해? 잡아당기지. 잡아당기면 뭔 일 벌어지냐? 그럼 이렇게 물 쌓이겠지. 그럼 물 많으니까 뭐가 돼? 이쪽 동네에서 이 동네로 물이 온 거지. 그럼 뭐야? 밀물이네. 콜? 그럼 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나갔으니까 썰물인 거야. 즉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태양과 달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이지. 그건 뭐 중력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물의 이동 자체, 즉 밀물과 썰물 혹은 조차도 뭐 때문에 생겼다? 중력 때문에 생겼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 이해했어? 마지막 식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땅에 처박혀 있잖아. 식물에 딱 처박혀 있지. 이 식물의 뿌리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 지구 중심에 향하고 있잖아. 그치? 중력 때문에 식물의 뿌리는 어디로 간다? 아래로 내려간다까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되셨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다 뭐인데?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있을까? 생명 시스템에 관련된 거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뭐야? 선생님의 키가 185야.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뭐야? 1번 잘생겼으니까 2번 늠름하니까 3번 뭐였습니까? 정답은 중력 때문에. 알았죠? 중력? 뭐? 중력을 이기는 누가 있다? 뼈가 존재한다. 뼈. 단단한 골격. 코끼리가 서 있는 이유는 코끼리가 치즈가 아니니까. 치즈는 물론 그렇겠지. 재미도 없이. 자, 다시 맞지? 코끼리 형태를 시작해 뭐? 단단한 골격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선생님 아름다운 그림질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야? 고마워. 기린이죠. 자식. 기린에 뭐가 있어? 하트. 심장이잖아, 자식아. 이거 하트야? 심장이잖아. 기린, 저기 뒷덜미까지 혹은 뇌까지 피가 가야 되지. 그럼 피는 뭐야? 역류해야 되겠지. 그럼 심장의 심실 자체는 뭐야? 두꺼워야 되겠네. 맞지? 심장의 심실은 두꺼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고로 혈압을 이기기 위해서 동맥은 뭐야 돼? 두꺼워야 되겠죠. 왜? 높은 혈압이 필요한 게 지금 위로 올라갈 거야. 됐나? 반면에 정맥의 경우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 판막의 도움을 받겠죠, 당연히. 그치? 왜? 끝까지 올려야 되는 거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 친구 누구? 얘는 맞춰. 얘 누구야? 거북이. 얘 누구야? 이 자식 그건 뭐야? 코끼리잖아. 이씨. 코끼리. 정신 안 차리냐? 그럼 얘는 누구야? 기린이잖아. 그럼 코끼리에 단단한 뭐가 있어? 뼈. 용가리 통뼈. 코끼리 통뼈. 알았지? 그리고 누구야? 기린. 내가 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기린은 뭐야? 기린은 이 자식아. 진짜. 심장 튼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해서 아래쪽에 몇 페이지? 9페이지 아래쪽에 기린의 목이 매우 길다. 혈액순환 끝까지 하려면 당연히 혈압이 6배 돼야 된다? 2배 돼야 되는 거고, 고개 숙였을 때 과다한 혈류가 머리에 쏠리지 않는 걸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다? 혈압 조절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 자, 끝으로 이제 이런 거 있죠. 자, 사람이 깃대걸려 보면은,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건가 이거 뭐야? 단골이가, 얘 뭐야? 전정기가, 얘 뭐야? 갈팽이가. 됐어? 사람 소리 듣는 건 어디? 갈팽이가. 됐지? 그럼 요 단골이가는 뭐야? 회전 담당하는 거. 얘 뭐 담당한다고? 회전 담당하는 거고, 얘는 뭐?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기울기 담당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는 이렇게 고인돌처럼 생겨있는 누가 있어? 이석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이석. 그럼 이석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그럼 자극을 얘가 꽤 받아. 됐나? 그렇게 해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유가리? 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중력을 받아서 뭐가 생긴 거야? 기울기가 생긴 거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전정기가 또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중력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끝으로 세포 벽도 형태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중력에 의해서 버티려고 하니까 당연히 셀룰로스로 식물의 세포벽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지막 끝냅니다. 자, 해당 내용 중에 이게 누구야? 멋있다. 타조. 진짜 무슨 타조야? 촛불이잖아. 그림을 모르네. 뭐야, 우리가 너 코끼리잖아. 소연이 비우니? 야, 진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기린이잖아. 대박이지. 이건 뭐야? 아니 촛불이라고. 촛불. 우주에서의 촛불. 알았지? 왜? 무중력 상태니까 촛불이 뭐죠? 둥그레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보세요. 조용히 넘어가시면 47페이지 봅시다. 관성. 자, 관성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성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1번 정지관성, 두 번째 운동관성이라는 애가 존재하죠. 그치?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관성이라는 건 뭐에? 질량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 다시. 관성은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알았죠? 그래서 관성의 대표적인 예. 무슨 관성과 무슨 관성이 있다?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다. 알았죠? 다시 이쪽으로 해서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뭐해진다? 커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그치? 뉴턴 왜 태어났어? 만약에 뉴턴 때문에 우리가 수혜받는 게 많으니까. 근데 수혜만 받고 싶지 이걸 배우고 싶진 않다. 다시 뉴턴의 운동법칙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죠. F는 ma. 그치?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겠죠. 이해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 질량에 뭐 한다고? 반비례하는 거지 가속도. 힘에 뭐 하는 거고? 비례하는 거니까 옆에다 F는 ma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성의 종류에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하나가 뭐? 정지관성. 또 하나가 운동 관성이 존재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관성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질량이 클수록 뭐 해진다? 커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됐죠? 세 번째 오늘 수업하기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거지. 작반. 그치? 작음과 반절음은 뭘 바꿔라? 주어와 목적을 바꿔라. 이해해서 힘의 평형과 비교해야 되는데 힘의 평형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거고 작용선상에 존재하는 거고. 이해해서 반면에 작용과 반절음은 작용선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면 쉽다. 이해되셨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을 설명할 거 없죠 사실. 그치? 문장 보려고 한 거니까 한 번만 더 할까? 아 진짜 진심 중이라고. 자, 운동량 충격량은 뭐야? 시작. M 누구는 델타 V는 뭐라고? FT라고 되어 있었어. 그치? 근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치? 그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딱 봤단 말이지. 하나는 누구? FT라고 되어 있고 됐어요? 하나는 뭐? PT라고 되어 있어. PT. 문제 끝까지 안 풀었지? 얘를 못 봤을 거야. 다시. 문제를 끝까지 푼 사람은 얘를 봤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럼 만약 이렇게 그래프 나오는 거 하단에 무엇이 나오면 대답해봐. 면적이 나오지. 그럼 이 면적이 나왔다는 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F하고 누구? T를 곱했다는 거잖아. 됐나? 그럼 이 하단의 면적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답해보세요. 충격량 이야기하는 거야. 충격량. 맞지? 충격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학교 선생님이 F하고 T 주고서 야 충격량 물어볼 거 같냐? 고딩인데? 설마 여기가 10이에요 여기 5예요 충격량은 몇일까요? 50. 이거 물어보겠냐? 아, 바보야? 아니잖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죠. 어떻게? 자, 하단의 면적 자체가 무엇이기에? 충격량이기에 충격량 같다? 얘는 물어보죠. 알았어? 그럼 이 V를 바로 물어보겠냐? 아니지. 이 V는 또다시 어떤 그래프와 연계가 되어 있는가? AT 그래프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 이해했어? 얘 AT 그래프야.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 점점 증가하고 있네. 그럼 이 AT 그래프 하단의 면적은 뭐야? 빠르잖아. A하고 누구를 곱한 거니까? T를 곱한 거니까 단위로 바꿔볼까?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누구를 곱했어? 세크분이 나를 꺼져. 됐지? 뭐 나와? 미터 퍼 세크니까 결국은 누구? V 이야기하는 거네. 이해했니? 그럼 이 누구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또다시 누구를 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A를 구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얘는 이제 매우 직관적이죠. 만약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생겼다고 치자. 혹은 뭐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지. 그냥 특정 시점에 따라서 다시 선생님 뭐라 그랬어? 특정 어디? 시점에 따라서 값 자체가 결정됐잖아. 요 값은 뭐야? 운동량이잖아. 운동량이니까 뭐 이야기해? 오케이. 얘네 이야기하는 거네 얘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프에 무슨 축에는? X축에는 누가 나와 있어요? T가 나와 있지. 그럼 해봐요. 10이고 얘가 5라고 쳐. 그럼 몇은 10은 아 진짜 유체비장이 없네. 몇 곱하기 F 곱하기 몇이야? 5겠죠. 지금 누구를 확인할 수 있어? 충격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단어 헷갈리면 안 되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충격량 누구? I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맞아? 얘는 뭐가 돼? 충격력이 된다고. 힘이 된다고. 이해했어? 충격력과 충격량은 뭐하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48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은 죄다 뭐 X축이 누구? 시간. Y축이 누구? 힘. 오케이? 49페이지라고 X축이 누구? 시간. Y축이 누구? 힘. 이해했어? 그럼 일단 누구부터 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특정 시간에서의 누구를 구한다? 면적을 구한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그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고? 야 했잖아. 충격량이 된다고. 그
그 충격량이 뭐가 되는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50페이지. 50페이지에서 사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얘 식변형하는 건 이미 했어. 그래서 이 식변형하는 걸 흔히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 아, 돈 가지고 놀았지. 돈놀이 했지, 돈놀이. 돈놀이. 얼마예요? 100원. 얼마예요? 400원. 졸라 쉽지 않네,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 이것도 알아. 무려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를 뺄 수 있어? 400에서 100을 뺄 수도 있어. 그치? 얼마예요? 300원. 얼마 가나요? 300원. 도네이션. 됐나?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재벌이 되는 케이스 말고 너 얼마 있다가 100원 있다가 그지 된 거지. 삥 뜯긴 거지. 그냥 뭐 200원이랑 치고. 그러면 빼면 몇 나와? 100원 나와? 아니요. 미친 거죠. 그치? 그치. 100원 나오면 안 되죠. 그치? 미친 거야 정말. 100원 나오면 안 되죠. 왜?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수직선상 오른쪽이 뭐라면 플러스면 왼쪽이 뭐가 돼? 마이너스. 땡큐. 됐나? 그럼 얘 어디에서? 나중에. MV1에서 누구? MV0 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빼봐. 시작. 마이너스 200 빼기 100. 됐죠? 됐나? 1300이 나오니까 세레방의 힘이 얼마? 300. 스파르타. 됐나? 하나 더. 자,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선생님이 이야기한 몇 더하기 몇 문제? 3 플러스 2는 4 더하기. 땡큐. 내가 가르친 애들 다 알아 이거. 3 더하기 몇이야? 5요. 무식한 새끼 4 더하기 1이잖아. 이렇게 알았지? 그런데 이제 응용합니다. 응용 갑니다. 3 더하기 2는 몇이야? 응용. 시작. 5 더하기 0. 꼭 기억해줘야 돼. 그럼 이 0이 뭐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시작. 정지. 너무 간단하잖냐? 정지라고. 한글 몰라? 저지야 또? 정지 자식. 알았어? 그럼 봐라. 상황이 몇 가지로 연출되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물체가 있고 물체가 있는데 같은 방향. 오케이, 그냥 더하면 되겠네. 그렇지? 근데 물체가 있는데 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뭐 해야 돼? 빼야 되지. 이해했어? 자, 예를 듭니다. 같은 방향. 야 3이고 얘 2야. 합 몇이야? 5가 되겠지. 충돌 전 운동량의 총 합이 몇이야? 5. 띵. 알았어? 그럼 셀에 박은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각각 질량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야가 4라면 야는 오른쪽 방향으로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겠죠. 내 말 이해했니? 얘가 만약에 6이라면 망했지. 어디? 왼쪽 방향으로 몇이면 돼? 1이면 되지. 뭘 망해. 이해했어? 방향 설정만 잘해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 51페이지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끝으로 저 아래 보세요. 포신의 길이와 발사 길이라고 거리라고 돼 있지, 그치? 자, 포신의 길이가 길어지면 대포를 쏘는데 또 아름다운 또 나의 그림신다고 보여줘야 되냐? 끝. 대포. 고맙다. 형이 격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대포. 알았어? 자, 질문. 이 대포가 좋을까요? 요 대포가 좋을까요? 위를. A와 B 중에 누가 좋을까요? A. 이거 느낌 아스날인데 이거. 오? 싫다 정말.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다고? A가 훨씬 더 빡센 거죠. 그치? 왜? 작용하는, 자 51페이지 아래 보세요. 뭐로 돼 있어? 힘이 작용하는 무엇이 길거나 시간이 길거나, 오케이? 작용하는 무엇이 클수록, 힘이 클수록 뭐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뭐 해진다?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해하면 안 돼. 다시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M 델타 V는 무엇이냐? FT지. 맞아?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일단 대전제가 빵 하고 때리는 누구? 힘은 일정한 거야 일단. 지금 A하고 B의 힘은 뭐라고? 일정하다고. 이해했니? 그런데 A가 날아갈 때의 거리, B가 날아갈 때의 거리 봤어? 그럼 누가 더 길어? A가 더 길지. A가 더 길다는 건 요 시간이 A가 더 뭐해져? 길어진다는 거지. 다시 현재 A하고 B의 상황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A의 힘이 10이야. 그럼 B도 똑같은 대포니까 10이라고 쳐. 됐어?
그럼 충격 누구는 같은데? 역. 그렇지. 충격 력은 같은데, 력은 같은데 얘가 더 기니까 몇 초가 걸렸어? 2초가 걸린 거고 얘는 몇 초가 걸렸어? 뭐 1초가 걸렸다고 치자고. 됐어?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얘 몇 나와? 20t 나오고 얘는 10t 나오겠지. 즉, 요 동네의 값 자체가 훨씬 더 뭐해지는가? 커지지. 이걸 한국말로 쓰라고. 한국말. 제발 한국말로 쓰라고.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시작. 시간이 뭐해질수록 길어질수록 무엇의 변화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해진다? 커진다. 라고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50 몇 페이지? 2페이지의 내용이 나온 거고. 맞아요? 맞아?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이제. 자, 그래프 이딴 거 배웠지? 아, 어렵지 않아 이거 보니? 그치? 이거 배웠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알아야 되는 거야? 됐어? 맞아? 뒤에 틀렸지 뭘 빠져. X축이 힘이고 Y축이 시간이라는 것부터 확인하라고 했잖아 자식아. 맞니? 그러면 당연히 하단의 면적은 자, 요 친구의 면적 A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 이게 A의 면적이겠네 여기가. 그럼 B의 면적은 뭐 이게겠네. 이해했어? A하고 B의 면적은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는 거하고 이렇게 그렇네. A에서 B로 상황이 바뀐다면 누가 길어졌어? 대답해봐. 시간 길어졌지. 시간 길어지니까 뭐 짧아진 거야? 힘이 작아졌다. 알았어? 됐나? 그럼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 어떤 물체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떨어져. 그치? 그리고 하나가 시멘트고 하나가 뭐였어? 라텍스였다 그랬지. 시멘트가 뭐해? 딱딱하지 않지. 라텍스에게 떨어지는 무엇이 길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길어졌다고?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힘 자체가 뭐해졌다고? 작아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됐나? 그래서 충돌과 안전장치에서는 결국 시간을 뭐해서 키워가지고 충격량은 같은 거 아니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을 거니까. 그리고 충격량은 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충격량을 뭔 소리야? 다시 미안해. 시간을 뭐해서? 늘려서. 시간을 늘려서 받는 뭐를 힘을 뭐해? 줄인다고. 충격력이 뭐해져? 작아져야 되는 현상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55페이지 뭐 열심히 싸우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고 첫 55페이지 아래쪽에 첫 번째 그림은 애가 똥 싸고 있죠. 무릎을 굽히면 똥이 뭐 잘 나온다 그게 아니지. 머리 뛰게 하는 거잖아. 알았어? 얘의 경우에 태권도 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네요. 그치? 그런데 보호구를 착용했으니까 시간 자체가 뭐해진다? 길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뭐 그런 내용들의 연장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6페이지 에어백이나 자동차의 범퍼 있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사랑하는 거죠. 뽁뽁이. 이게 뭐라고 이거? 뽁뽁이잖아. 물체 뭐라고 하지 이거? 맞잖아, 뽁뽁이. 그치? 물체를 이렇게 쌓는 거잖아. 보호제. 아, 완충제라고. 뽁뽁이 무식하게 뭐야? 완충제인 줄 알았죠? 그리고 포장재, 그렇죠? 이런 애들 다 무엇을 키운다? 시간을 키운다. 이해되셨죠? 자, 56페이지 아래쪽에 친구 번지 점프하고 있는데 쇠줄이야. 당연한 거지. 친구이 짧은 거니까 힘 무한 받는 거죠. 이해했어요? 아, 이거 웃겨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안 웃기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는데. 이해됐죠? 고마워요. 됐죠? 그래서 뭐 내용 다 오케이. 교재 정리했다. 쉬었다 합시다.